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음력으로 8월 초하울입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6분 륜속 참관기, 위대한 육사 빛나는 전통, 건설의 대본연기를 펼쳐주시오. 15시 38분 서계 편집물, 그들이 찾은 예비. 15시 54분 서계 편집물, 생존자의 증언. 16시 6분 의록화 실황. 2020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중에서 16강자전 이탈리아 팀과 오스트리아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7시 22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샘늪의 참개구리.
이 17시 59분 종합 편집 애공님의 깃든 마음들. 18시 17분 서계 편집물 보수 생산을 느린다. 18시 29분 서계 편집물 지붕 녹화와 우리 생활. 18시 38분 서계 편집물 비용문 속의 동화 세계. 18시 52분 서계 편집물 노동자 합숙에 깃든 우부의 사람. 19시 6분 종합 편집 제자 원화로 독을 보는 단위들 7번째 분입니다. 19시 32분 특집 솔리마 시대 체험자들의 이야기.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34분 서계 편집물 참된 실력가. 동문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다시 태어났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 주량님을 잘 모시오. 20시 54분부터 조선예술영화 8년대 정치위원 전편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21시 57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 살려드렸습니다. 간직한 깃발 흉명이 폭풍을 일쳐왔소라. 높이 날려라 우리 강기 천만 심장 하나같이 뭉쳐나간다. 향동이
나는 맑은 하늘이 이 깃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혼이 주체의 감기를 놓지 않으리. 높이 날려라 우리의 감기. 사배주의 용마루에 깊이 나라. 높이 날려라 사배주의 용마루에 깊이 나라. 깊이 같이 환하신 미소로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우리의 빛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정이 웅축된 혁명 전통 교양의 모책이지 전척이지 혁명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 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제83호실에는 이 땅의 건설의 대본용기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해주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실을 돌아보던 우리는 마식령 스키장 모형 사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마식령이라는 지명은 이 말도 넘기가 힘들어서 쉬고 갔다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말 자체로 이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용이 이 마식령입니다. 바로 이 마식령 지구에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이용할 이 세계적인 스키장을 건설할 것을 발기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셨습니다.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13년 8월 17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건설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식령 지구가 천지개벽됐다고 하시면서 세계 인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해서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마식령 지구에서 사회주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하는 우리 군인 건설자들은 이 마식령 속도로 천공격전을 힘있게 벌려서 종합적인 겨울철 체육기지인 마식령 스키장을 훌륭히 일도세웠습니다. 이렇게 새소리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던 이런 한적한 마식령이 오늘은 우리 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문명의 산악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호실에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건설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에 대한 자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13년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해였습니다. 운하과학자고리와 미림 숭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과 옥류아동병원, 유경치과병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마식령 스키장을 비롯해서 우리 인민들이 새 시대의 문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희한한 창조물들이 모두 2013년 한 해 동안에 일도선 것입니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창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 부문 일꾼 대강습을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강습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환도 보내주셨습니다. 소환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설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인민의 낙원을 일도 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 위협이며 나라의 경제적 위력과 문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건설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선 과업들을 하나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소안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설계와 시공, 건재는 건설의 3대 요소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핵으로 하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이 있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의 대본용기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바로 군한 아래 이 건설의 3대 요소, 선편리성, 선비약성, 선후대간, 그리고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 건설을 비롯한 불멸의 시대어들도 태어나게 됐습니다.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을 산산이 부셔버리며 솟아오른 거창한 기념비들은 결코 자금이 남아 돌아가고 조건이 좋아서 일떠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한시바삐 남부럽지 않은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려 온갖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오구에 태어난 인민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문수물 놀이장 건설을 위해서 도와주신 113건의 형성안이라든가 일꾼들이 받은 특별봉사, 그리고 또 이 백화점에 생겨난 놀이터, 이런 일화들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부문을 지도해 주시는 가정에 꼽혀난 이런 사랑의 일화들의 일부입니다. 간사동무의 해설을 듣느라니 인민들에게 한시바삐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주시려 2개, 3개씩 나눈 듯이 짚고 오르시던 란간 없는 계단들, 아슬한 공중삭도에 제일 먼저 오르시어 그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시던 마식령의 그 겨울 날들이 우리의 눈앞에 뜨겁게 안겨왔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사랑의 역사를 수놓아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펼쳐주신 주체 건축의 새로운 번영기였습니다. 정녕 인민을 위해서라면 도루에도 꽃을 피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애국 헌신의 자우구에 이 땅에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게 됐고,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우죽순처럼 솟아나 인민의 기쁨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에 잠겨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정다운 그 손길도 잡고서 순간도 못 놓습니다. 친근한 그 미소 가슴에 안고 만복의 꿈을 꿉니다. 우리에게 제일 고마운
천천히 단련되듯이 시련 속에서 우린 더 강해지려라. 불패의 강을 따라 만나는 길로 자랑찬 행동 후에 진심은 백배해.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폭풍치며 나간다. 사대주의 승리의 길로. 한마음 뭉쳐 못 넘은 사랑이 없고 한뜻이 되어 못 이긴 광풍이 없네. 언제나 강을 믿고 계속을 뚫죠. 이신의 대화 속에 신념도 백배해.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폭풍치며 나간다. 사대주의 승리의 길로. 지체의 감기 날리며 나가는 우리. 사회주의의 강국을 이끌어 세우리. 향도의 강이 펼친 찬란한 미래로 세대를 이어가며 곧바로 가리라.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폭풍치며 나간다.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폭풍치며 나간다.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우린 멈춰서지 않는다. 우린 두려움을 모른다. 우린 폭풍치며 나간다.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지금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은 위험한 변이 비루스들의 연이은 발생과 확산으로 해서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비루스들이 만연되고 있는 속에 또 얼마 전에는 뮤 변이 비루스까지 출현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알파 변이 비루스는 190여 개, 베타 변이 비루스는 140여 개, 감마 변이 비루스는 90여 개, 델타 변이 비루스는 170여 개, 뮤 변이 비루스는 40여 개 나라와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이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변이 비루스들 가운데서도 알파와 델타 변이 비루스가 제일 위험한데 특히 델타 변이 비루스의 위험성은 알파 변이 비루스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변이 비루스들의 확산으로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아메리카 지역의 상황이 제일 심각하다고 합니다. 9월에 들어와서도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 발생률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현저한 증가 추이를 보였습니다. 9월 첫 주 이 지역에서는 17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2만 6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서 볼 때 각각 19%, 17% 증가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병원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범아메리카 보건기구 국장은 최근 몇 달 오간에 베네수엘라의 전염병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2,600만여 명, 사망자 수는 465만 1,3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해소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또 전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을 초래한 이 악성 전염병 사태가 언제 종식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미지수로 되고 있고 악성 전염병 사태의 장기화는 현실로 됐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쪽은 자만과 방심, 안일과 해입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늦추고 마음의 단계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불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抓박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가 정한 비상방역 규율은 곧 법이고 0.001%도 흥정할 권리가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무조건 준수하는 것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방역사업에서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더욱더 튼튼히 의거해야 합니다. 오늘 일꾼들에게 있어서 비상방역 사업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당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우리 부문 우리 단위에 사소하게나마 악성 비루스가 발붙일 틈은 없는가라는 물음을 항상 제기하고 비상방역 사업을 정상적으로 세밀하게 후열해 보면서 2중 3중의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더욱 완벽하고 지속적인 방역 태세로 오늘의 비상방역전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 부문에서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어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주요 전구들에서 국가 비상 방역 체계의 요구에 맞게 방역 초소와 시설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 놓고 광범한 대중이 방역 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역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 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들어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처병,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정신에 달려있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검역 부문 일꾼들은 적인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 조국 수호 정신, 그리고 전후복구 건설 시기와 초리마 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은 우리가 선차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액적인 사업이며, 비상방역 전선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최전선입니다. 모두 다 비상방역전을 더욱 강도 높이 벌리는 것이 조국의 안전, 인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명심하고 최대로 각성하고 분발해서 국가의 방역 전선을 굳건히 지켜나갑시다. 여기는 만포재련소입니다. 여기 만포재련소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참으로 뜻깊은 곳입니다. 당제 8차 대회 이후 이곳 재련소에는 많은 유색 금속을 생산해야 할 과업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소에 있어서 높아진 생산 계획을 원만히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료 보장을 비롯한 생산의 모든 공정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방도를 모색하던 중 공장의 일꾼은 한 가지 문제점에 주목을 돌리게 됐습니다. 교대마다 용해 공정에서의 정광 장입량과 용해 시간은 별로 차이는 없지만 유색금속 생산량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도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용해 공정에서 재료의 실수율을 0.1%만 높여도 유색금속 생산 예비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기업소에서는 현존 생산 토대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재료의 실수율을 부단히 높이는 것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련소의 모든 기술혁신 사업을 재련 과정에 유가금속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 집중시켰습니다. 기술혁신 창의관들 속에 재련의 실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장의 기술 역량은 그것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갔습니다. 재련에서의 실수율을 높이는 사업이 유색금속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강조되면서 직장별, 작업반별로 이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이 힘있게 진행됐습니다. 사회주의 경쟁 붙여가지고 도로 자판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이 경영기관도 저쪽이 부리고, 그다음에 작업반상 보상 사회주의 경쟁 붙여서 질수를 높이기 위한 총알을 두색차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색차게 하는 것과 함께 매달 사회주의 경쟁에 맞게 정치적 평가, 물적 평가를 철저히 진행하고 모든 성들이 자극적으로 동원되게 한 사업을 주체로 놓고 생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련의 실소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힘있게 진행되는 속에 기업소에서는 영예공정은 물론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쇠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들을 하나둘 세워나갔습니다. 몇 해째 재해성 기후가 계속되는 데 맞게 기업소에서는 주변 강하천에 대한 사방야계 공사를 진행해서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지속적인 생산 장성을 이룩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기 그 사방야계 공사하기 전에는 저 도로가 끊어져 나가고 또한 기업소 이제 구역에 물이 침수됨으로 해서 저 생산에 이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방야계 공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안정된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수에 의한 전기로 냉각수 되돌이 체계도 세웠습니다. 갈수기에 전기로 냉각수 포장에서의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질 좋은 전광이 보장되고 재련의 실소리를 높인다고 해도 전기로의 냉각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생산을 세워야 했습니다. 때문에 기업소에서는 쇳물 생산과 함께 지하수에 의한 전기로 냉각수 되돌이 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미뤘던 것입니다. 야분 공정에서 냉각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기로에서 냉각수를 보장 못하면 로를 생산을 못하고 유지했습니다. 하천이 마련은 냉각수를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로 주변에 수원지를 건설했으니까 지하수를. 그러니까 이제는 뭐 냉각수 걱정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물 다 되돌이 하니까 그러니까 물과 전기를 뭐 간단히 않게 전락합니다. 이처럼 모든 공정들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속에 생산에서 연일 혁신적인 성과들이 창조됐습니다. 영예공들 속에서 로 관리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특별한 기계장치가 없이 전국의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가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의 진안이 나오게 됐으며 그것으로 해서 재련의 실소리를 보다 높이는 데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결과 기업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기능 기획기관에 제시한 중요 과업인 재련의 실소리를 높이는 사업을 단 몇 달 만에 수행하고 지난 시기에 비해서 생산 실소리율을 2% 이상 더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최고 생산 기록을 연이어 세워나갔습니다. 오늘의 우리 용원시장 종업원들이 조업일에 차지당 생산량을 최고로 했습니다. 그다음 일 생산량 최고로 했습니다. 지금 같은 기세로 나가면 우리가 10월 달까지 계획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임기경제 여러 부분에서 요구하는 유수의 금속을 얼마든지 생산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련소에서 생산 과정에 나오는 슬라크는 그대로 제자원화 원료가 되어 기업소의 생산 장성은 물론 종업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 그대로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 전기로에서 나오는 슬라그는 모두 버렸습니다. 문화공장에서는 이 슬라그를 어떻게 하면 재산할 수 없겠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과정에 슬라그의 화학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이 건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확고한 기술 지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그를 재자원화해서 방수 블로크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방수 블로크는 지금 현재 공장 건설뿐 아니라 만포시 건설, 도안이 여러 건설장들이 지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서준히 새겨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산장성의 열쇠, 증산의 예비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 어디에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포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보다 충천한 기세와 정신력으로 더 높은 생산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강만국. 신촌 땅이 고향인 강만국 노인은 한생을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 초소에 서 있던 제대군관입니다. 1950년 계급적 원수들이 신촌 땅에서 야수종 만행을 감행할 당시 노인은 8살이었다고 합니다. 내 고향이 황해도 신촌군 청산리. 그때로 말하게 되면 신촌군 북구면 신풍이라고 불렀다고. 거기 바로 속당 다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신풍이라고 불렀다고. 그 신풍이 말하게 되면 강가가 많아서 강촌이라고 불렀지 뭐. 그런데 우리 친척 야절 식구가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행복하게 살았어. 아버지는 세포위원장하고 큰아버지는 농건매 위원장하고 애삼촌은 자위대장하고 그 다음에 이모부는 당원으로서 생활하고. 그런데 옛날 저녁에 아버지가 당 세포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당원들을 모여놓고 무슨 모임을 가지더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당원 잡으라 빨갱이 잡으라 하는 소리 나기 때문에 문 열어보니까 우리 집으로 몽땅 달려오지 않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보고 아이들을 데리고 빨리 피신하라. 놈들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빨리 피어라. 그러면서 당원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가 놈들한테 체포되는 듯한 소식을 듣고 아버지 체포했는데 체포된 데 갔죠. 가니까 아버지가 다리는 엄청 부어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다음날 아버지를 제 학살하는 날 제가 아버지 그 모습을 마지막 해주면서 아버지한테 갔죠. 그 놈들이 아버지를 끌고 갈 때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꽉 눕지 않았다고. 놈들은 아버지를 끌고 가서 조수지에 가서 온몸에다 돌면 달아맺고 물이 빠뜨려 학살했다는 소식이 아니겠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는 걸 알았죠. 큰아버지 둘은 속장다리에서 떨구어서 거기서 학살했습니다. 이모부는 이틀 동안 때리다가 갈비부로 때리고 다리부로 때리고 그래서 그만 죽고, 애삼촌은 자위대장 했다고 해서 입에다가 간장물을 먹이고 입을 째고 게다가 말 안 듣는다고 잡대에 놓고서 목을 눌러서 죽였어. 이렇게 돼서 가족 친척들 중에서 당원들 먼저 이렇게 학살됐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으로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가 한 조상의 땅에서 우러졌던 신촌의 피해 50여일.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뒷거선 땅의 흙보다 봉분 위에 얹은 흙이 더 많았던 신촌. 봉분에도 들지 못한 목숨들이 또 하나의 피해 지층을 이루던 신촌 땅의 피절은 참상이 다시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 싶었습니다. 놈들이 폐주하기 직전에 자기네가 지금 폐주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시 당원 가족들을 씨도 없이 다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가족들 데려다가 생매장하고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네, 오촌네, 외삼촌네 이래도 가족들 다 데려가 생매장 가서 죽였어. 나를,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요 세 명을 체포하지 못해서 악에 받쳐서 돌아다가다가 끝내 난 체포됐어. 난 그때 당시에 외삼촌네 집에 가셨지 뭐. 외삼촌네 집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래서 놈들이 알아가지고 45척이 와서 3놈이 와서 나를 붙잡아가더라고. 치안대 본부실에 가니까 치안대 놈들 그때 저녁이었는데 이놈들 술 잔뜩 먹고 학살 만행 나갔다가 와서는 피비린내 없앤다고 하면서 술 잔뜩 먹고 앉아있더라고. 나는 어머니 옆에서 붙어있다가 엉엉 우니까 요놈의 새끼 요거 그러면서 날 붙잡아가지고 들어서 문 열고 쫙 파가지도 않소. 그래서 바깥에 탁 떨어지니까 좀 피가 뚝뚝 나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동생 만봉인데 만봉이 또한 또 우니까 요건 또 뭐야 하면서 뭘로 때리니까 머리가 터지면서 그것도 울고. 그때 저녁이니까 놈들이 저들이 쑥쑥 하는데 미라나 오늘 저녁에 너무 늦었는데 이건 내일 보자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 우리 감옥이라는 게 서해안간이에요. 그건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나무께 이렇게 굴치게 되면 열리게 됐다고. 그래서 그거 착 하니까 문이 쫙 열리더라고. 그때 어머니가 날 손목 잡고서 서해안간에서 나와 뛰기 시작했어. 그래서 속담다리 우쪽 거기에 강변이 가서까지 갔죠. 가서 어머니가 야, 이 왜 이래? 5분 아이가 총 누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툭 내려놓으니까 만봉이가 숨지고 있지 않소. 만봉이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만봉아, 만봉아. 난 그때 생각을 참지. 얼마간 있다가 학살된 당원들과 가족들 다 꺼내서 애국자묘를 형성했다고. 그때 땅에 묻힌 애국 가족들을 다 꺼내서 지금 애국자묘를 만들기 전에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 가니까 웬 할아버지가 강가 가족에서 만국이 너 하나 살았디? 너 가족들한테 술 한잔씩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 쭉 펼치는 시체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큰어머니 아니에요. 큰어머니 쭉 보니까 얼굴에 피멍이 돌고 그 마지막 죽으면서도 어린아이를 꽉 껴안고서 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아버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저절로 나서 술 한잔 껐지. 그 다음에 우리 사촌님이 만옥이라고 있었는데 만옥이도 한 팔이 잘리고 그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 머리가 다 터지고 온몸이 피부이 돼서 순진들 보니까 그 다음에 사촌들 쭉 5천들 15명을 보는 순간에 야. 원수들에게 온 가족, 아니 온 가문의 목숨을 통째로 빼앗긴 강만국 노인. 참으로 한 인간이 체험하기에는 너무도 뼈아픈 상처였고 흐르는 세월과 함께 묻어두기에는 너무도 큰 복수의 응어리였습니다. 하기에 훗날 강만국 노인은 계급적 원수들과는 끝까지 결산할 복수의 의지로 한 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지켜 싸웠고 오늘도 80을 눈앞에 둔 나이지만 복수의 전호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각오를 안고 1100배의 복수를 부르는 신천 사람으로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지켜선 초병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신천 땅의 피의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는 생존자의 증언. 강만
김한국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많은 것이 지워지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전쟁의 포성은 멀어져 가지만 어찌하여 오늘도 원한 소린 피해 증언들 복수의 당부는 계속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세대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어린 계급투쟁사에 새겨진 수많은 순환자들의 증언, 복수의 외침을 우리 세대가 순간이라도 잊고 산다면 그 망각의 순간부터 세월은 거꾸로 흐르고 피 맺힌 순환의 역사는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이 땅, 이 제도를 노리는 계급적 원수들의 야망이 변하지 않는 한 계급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벼려야 한다는 것을.